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24년도 하반기 기초문제 풀이 해볼 건데요. 23번부터 35번 문항에는 모성과 아동, 노인, 응급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23번 문제는 임신 8개월 인부가 속쓰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죠. 임산부가 이제 중기부터 가슴앓이를 시작할 수 있죠. 이 가슴앓이는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위장관계 운동이 저하되고 자궁이 위를 이제 압박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속쓰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죠. 허리를 이제 조이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우유를 조금씩 마시거나 식사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필요하죠. 위가 꽉 차게 되면 속쓰림이 더 심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스를 형성하는 음식이나 지방식은 좀 피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껌을 씹는다든지 따뜻한 차를 마신다든지 나비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좋죠. 나비 자세는 가슴, 허리를 곧게 펴고 하는 자세가 되시겠어요. 보기에서 보시면 1번에 양치질하기가 돼 있어요. 양치질하기는 속쓰림을 완화하기보다는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잇몸이나 혈관벽이 얇아져가지고 잇몸 질환이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임산부들이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양치를 꼭 챙겨서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고개 숙이고 머리를 감기는 자세, 이제 가슴, 허리를 피는 자세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자기 전에 야식을 먹는 거 안 되겠죠. 그리고 식후에 누워있으면 안 돼요. 앉는 자세가 더 좋으실 수가 있어요. 5번에 허리가 조이지 않는 옷을 입는다. 답이 되실 수가 있겠죠. 24번 문제는 분만에 관련된 문제네요. 분만 1기부터 4기까지에 관련된 문제들은 출제가 되게 잘 되는 주제이죠.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분만 1기는 개국이라고 하죠. 개국이. 규칙적으로 자궁 수축이 일어나면서 경관이 열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이제 복압을 올리시면 안 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태아의 심음을 계속적으로 관찰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분만 2기는 이제 완전히 개대가 돼서 태아가 만출하는 시기까지를 2기라고 보시면 되죠. 이때는 복압을 계속 올리시는 게 필요하고, 태아가 나오기 때문에 신생아 간호를 중점으로 해주셔야 돼요. 분만 3기는 태반이 만출하는 시기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방광 팽만이라든지 출혈을 잘 봐주셔야 돼요. 분만 4기는 회복기라고 해서 분만 첫 한두 시간까지를 이제 분만 4기라고 보시는 거죠. 오로라든지 방광 팽만 여부를 계속 관찰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보기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1번에 이슬이 비치기 시작한다. 파수 규칙적인 자궁 수축은 분만 2기로 명확히 알고 계시는데, 이슬이 비친다 하면은 분만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거죠. 얘는 분만 1기라고 보시면 되죠. 이번에 자궁경부 소실이 시작된다. 짧아지고 얇아지는 시기예요. 얘는 이제 개구가 시작되는 분만 1기라고 보시면 되죠. 3번에 태아가 만출한다. 분만 2기죠. 4번, 5번은 이제 분만과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분만을 할 때 자궁 수축 같은 경우는 규칙적이고 간격이 짧아지고 기간이 길어지고 동시에 강도는 강해진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25번 문제는 분만 후에 유방 우열이 사라지면서 체온이 약간 상승되는 시기는 언제이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유방 우열은 분만 2, 3일 후에 나타난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모유가 형성이 되면서 산모에게 체온이 약간 상승되는 게 관찰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분만 후 2, 3일이 답이 되실 수가 있죠. 유방 우열 같은 경우는 모유 수유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시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 체온은 분만 후부터 이제 산모가 탈수가 됨으로 인해서 체온이 약간 상승할 수 있고, 모유가 형성되면서 또 체온이 같이 오를 수 있죠. 근데 이 체온이 약간 상승된 것과 차이가 있는 게 2일 이상이 38도 이상이다 하는 경우는 산후 감염이 의심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겠죠.
26번은 출산 후 신생아가 처음으로 보는 압록색, 끈적끈적한 변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보는 변은 태변이죠. 색깔은 압록색 하시면 돼요. 하루에 4에서 5회 정도 배변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24시간 이내에 이 태변이 안 나오게 된다면 아이에게 이제 무항문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태변에 이어서 생후 4일에서 14일 동안의 변은 이행변이라고 하죠. 이행변은 묽은 점액을 포함한 녹황색 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모유수유변과 인공영양변으로 나눠지실 수 있죠. 모유수유변은 약간 난황색이고 인공영양변은 황색, 견고한 변을 보게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27번은 영아의 이유식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유식은 6에서 12개월에 시작을 하죠.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여러 영양소를 접하게 하는 거죠. 저항력,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싫어하는 걸 너무 억지로 먹이시면 안 되겠고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 4에서 5일 간격을 두는 거 필요하시고 처음에 주는 음식은 적은 양부터 해서 점차 늘리시는 게 필요하죠. 보기도 한번 볼게요. 1번에 이유식은 6에서 12개월에 시작한다 해주시면 되죠. 2번에 모유는 이유식을 먼저 먹이고 뒤에 먹이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이유식은 소량을 먹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모유를 먹이시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이유식의 순서는 곡물, 고기, 채소, 과일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맞죠? 4번에 이유식은 젖병에 담아서 주시면 절대 안 된다. 돼 있어요. 반드시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걸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죠. 5번에 처음 먹이는 이유식 재료는 2가지 이상 섞지 않아요. 한 번에 2가지 이상 음식을 주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28번은 신생아 목욕에 관한 설명이에요. 목욕을 하실 때는 보기 먼저 보시면 1번에 수유 전에 목욕을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시간은 5에서 10분 정도 같은 시간에 목욕을 시키는 게 좋죠. 3번에 비누는 사용하지 않아요. 4번에 제대 부위는 파우더를 뿌리지 않고 75% 알코올로 소독을 해주셔야 되죠. 6에서 10일 이내에 이제 탈락이 나타나실 수 있죠. 5번에 보시면 목욕을 할 때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성인들 세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눈을 닦을 때는 안쪽에 비루관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물의 온도 팔꿈치를 넣어봐서 적정한지 체크하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으로 씻어주시는 거 필요하고 신생아 목욕할 때 특히나 태지를 문질러서 제거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목욕 후에는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죠. 29번에 8세 영아가 다음과 같은 증상을 호소한다. 발열, 두통, 식욕부진, 기미 센 부위의 통증과 부기라고 돼 있어요. 볼거리를 의심하실 수 있죠. 이제 볼거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하선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하선에 종창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기에 있는 질병도 살펴보시면 백일해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발작성 기침이죠. 호흡곤란이나 발열이 될 수 있고 기관지 폐렴으로도 진행이 되실 수 있죠. 파상풍 같은 경우는 아동에게 파상풍이 걸렸을 경우에는 이제 근수축이 나타날 수 있죠. 근육 수축 그리고 목이나 턱 근육의 수축이 나타나기 때문에 호흡근 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유지가 되게 중요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백일의 파상풍 경우에는 2가지 이제 DTP 예방 접종을 통해서 예방하실 수 있죠. 선홍열은 이제 수포가 특징이죠.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나타나고 딸기여가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족구병은 손발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죠. 이게 특징인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 표는 제가 이제 발진이 생기는 질병을 묶어 놓은 건데요. 풍진 같은 경우는 목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귀 아래로 발진이 시작되고, 홍역은 얼굴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지, 몸통, 하지로 발진이 진행이 되죠. 수두는 몸통에서 사지로 또 번지는 게 특징이고, 수족구는 아까도 봤듯이 손발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요. 선홍열은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에서 시작을 해서 몸통과 사지로 퍼지실 수 있죠. 그래서 수포가 일어나는 질병 중에서도 어디서 시작했느냐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30번은 노인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이에요. 노인은 특히나 이제 변비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분 섭취라든지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섭취는 좀 적게 하시면서 질이 좋은 지방을 섭취하시는 거 필요하죠. 단백질, 그리고 뼈의 건강을 위해서 칼슘, 빈혈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B12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보기에 보시면 칼슘 섭취는 늘린다 1번 해주셔야 되고, 2번에 염분 섭취는 줄이시는 게 필요하죠. 혈압이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해요. 3번에 단당류는 이제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당류 종류를 드시는 게 더 필요하실 수가 있죠. 4번에 식이섬유는 늘리시는 게 필요하고, 5번에 불포화 지방산 섭취는 권장한다. 그죠? 질 높은 지방이에요. 포화지방산은 육류에 많이 들어있는 혈관 건강에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포화는 좋은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을 답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31번은 노인의 수면장애예요. 여기서 이제 설명한 것 중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노인은 이제 1번에 보시면 낮잠을 삼가하게 한다. 그죠? 너무 길게 주무시면 안 되고, 필요할 때는 30분 이내로 낮잠을 주무시는 게 필요하죠. 2번에 알코올 섭취는 제한한다. 그죠? 카페인, 알코올, 담배는 제한하시는 게 필요하죠. 3번에 낮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한다. 네, 적절해요. 수면 건강에 좋은 운동이 도움이 되실 수 있죠. 하지만 자기 전에 격렬한 운동들은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잠을 못 이룰 수가 있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4번에 수면량에 따라 기상 시간을 매일 변경하게 된다. 기상 시간은 일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죠. 밤에 늦게 잤다고 해서 아침에 기상 시간을 늘린다든지 하시면 안 되겠어요. 5번에 공복감으로 잠이 오지 않으면 가벼운 간식을 먹게 한다. 맞아요. 약간의 이제 포만감으로 인해서 수면을 취하실 수 있죠. 너무 무리한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가볍게 드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 밖에 밤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셔야 돼요. 야간료로 인해서 낙상이라든지 수면장애가 유발될 수 있죠. 그리고 침실의 조도는 낮추고 환경의 자극을 줄이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32번은 낙상의 발생 위험이 낮은 환자예요. 높은 사람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낙상의 고위험군은 시력 저하나 신체 허약감, 균형 감각의 손상, 반응 시간이 지연되거나 정서적으로 우울이나 주의력 저하, 약물을 사용해서 부작용으로 어지러움, 혼돈이 있는 분들이 낙상이 잘 발생하실 수 있죠. 1번 같은 경우에 파킨슨병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낙상 위험성이 높으시죠. 2번에 후각이 소실된 환자, 후각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실 수가 있죠. 3번에도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균형이라든지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낙상 위험성이 상승되실 수 있죠. 4번에 진정제 복용 환자도 어지러움이나 혼돈이 나타나실 수 있죠. 5번에 망막박리 수술은 시력 저하가 있기 때문에 낙상의 고위험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이 되시겠죠. 33번은 길에 쓰러져 있는 50대 난자를 발견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응급처치예요.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반응을 확인하시는 걸 1번으로 해주셔야 되죠.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반응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고 가슴 압박을 시작을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인공호흡을 할 수가 있고 AED 외부형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 경우에 바로 작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기에서 보시면 2번에 반응을 확인하는 걸 먼저 하시고 1번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맥박과 호흡을 확인한 후에 AED가 오면 작동을 하시는 게 적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34번은 목에 걸린 음식 때문에 숨을 쉬기가 어려운 사람이 목을 잡고 서 있는 노인을 위한 응급처치로 옳은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목을 쥐고 있다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부분 폐쇄가 됐다는 거죠. 부분 폐쇄로 의식이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강한 기침을 격려하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보기에 기침을 하게 한다 내용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등을 두드린다 해주시면 되겠죠. 등두르기로도 기도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하인리 요법을 쓰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부분 폐쇄의 증상들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심스러운 표정이라든지 호흡음이 협착음이 들린다든지 호흡 보조근을 사용한다든지 콧구멍이 벌렁거린다든지 여기 보기와 같이 이제 목을 손으로 잡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분 폐쇄가 의심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5번은 열경련 환자를 위한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나와 있어요. 열경련 환자는 이제 열질환 중에서 열을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땀을 많이 흘린 거죠. 땀을 많이 흘리면 이제 우리의 전해질들이 빠져나가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 경련이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는 이제 전해질을 보충해 주시면 돼요. 수분과. 답이 4번에 짠 음식과 다량의 수분을 공급한다 해주시면 되죠.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1번 중재로 택하시고 두 번째로는 소금물과 이온 음료 다량의 수분을 공급한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 밖에 열 피로도 있는데 이제 열을 너무 많이 쐬서 혈관의 이완으로 인해서 이제 쇼크가 발생하는 거를 열 피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열 피로 환자분들은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쇼크 포지션을 취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높여주는 자세를 취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열사병도 발생할 수 있죠. 열사병은 이제 땀을 배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몸 안에 체온 조절하는 시상하부의 문제로 체온이 너무 상승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중재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물이나 찬식염수, 냉수, 얼음찜질 이런 것들을 취해 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피부를 보셔도 열경련과 열피로는 땀을 흘렸기 때문에 차고 축축한 피부가 특징이고 열사병 환자는 땀을 못 흘려서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